PC 운영체제 마지막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프로세스 관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메모리, 운영체제가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메모리 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교착 상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목차 말씀을 드릴게요. 교착 상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교착 상태라는 것은 무한정 기다리는 현상을 교착 상태다 그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방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첫 번째 아이는 자원 2, 장난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원 2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자원 1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이렇게만 가지고 놀고 있다라면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런데 첫 번째 아이가 다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웨이트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아이도 다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원 2를 웨이트 요청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기 싫고 다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빼들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싸움이 발생을 하겠죠.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도 제대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싸움이 났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교차 상태다 그렇게 일단 개념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장치 관리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반입 전략, 배치 전략, 교체 전략이 있는데 반입 전략이라는 것은 보조 기억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언제 주기억장치로 적재할 것인가. 보조 기억장치, 주기억장치, CPU가 있습니다. CPU가 프로그램을 처리를 하려면은 주기억장치에 상주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보조기억장치에 있습니다. 그럼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로 가지고 와야겠죠. 언제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주기억장치로 적재를 할 것이냐. 그게 반입 전략이 되는 거고요. 배치 전략은 어디에다가 배치를 할 거냐. 여기다 할 거냐, 여기다 할 거냐, 여기다 할 거냐. 그리고 교체 전략은 어느 영역을 교체를 할 거냐. 주기억장치가 꽉 찬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보조 기억장치에 있는 이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하고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상태의 이론적인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못한 다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교체 상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PC가 저사양의 PC가 많았고요. 윈도우를 이용을 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PC가 저사양이다 보니까 자원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도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을 하다 보면은 화면이 멈추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럴 경우에는 강제로 종료시키고 재부팅을 해서 다시 실행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경우가 잘 없죠. PC 사양이 고사양이고요. 윈도우도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차 상태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많이 발생을 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배제어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상호 배제라는 것은 한 번에 한 개의 프로세스만이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프로세스 1이 자원 2를 가지고 있죠. 홀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 1을 요청하는 이유가 이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려면은 자원 2하고 자원 1이 있어야만 프로세스가 종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 2를 가지고 있지만은 자원 1을 계속 웨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원은 프로세스 2가 홀드 가지고 있잖아요. 자원이란 것은 프로세스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 프로세스가 자원을 같이 쓸 수 있다라면은 교차 상태가 발생하지 않겠죠. 서로 양보하고 사용을 한다라면은 싸움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둘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자원을 점유한 상태에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요구하며 무한정 기다리는 현상이다. 무한정 기다린다. 그게 종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프로세스 1도 종료가 안 되고 프로세스 2도 종료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멈추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교차 상태 발생의 네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동시 만족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만 교차 상태가 발생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상호 배제는 금방 말씀을 드렸고 점유와 대기,
최소한 하나의 자원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프로세스에 할당되어 사용되고 있는 자원을 추가로 점유하기 위해 대기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비선점, 선점은 양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프로세스에 할당된 자원은 사용이 끝날 때까지 강제로 빼앗을 수가 없다. 자원 1이 내가 필요한데 강제로 뺏어온다라면은 프로세스 1은 종료가 될 겁니다. 종료되고 자원을 다시 반납을 하면은 프로세스 2가 그 다음에 또 수행되면은 완료가 되는 건데 서로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비선점이 되기 때문에 강제로 뺏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환영 대기 공유 자원과 자원이 있죠. 공유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대기하는 프로세스 대기하고 있죠. 이것들이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신에게 할당된 자원을 점유하면서 앞이나 뒤에 있는 프로세스의 자원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된다라면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중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스가 가능하지 못한 특정 사건을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 무한정 기다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데드락, 교착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라고 했는데 프로세서나 프로세스나 같은 의미로 이 문제를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스와핑과 오버레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법은 주기억장치에 할당하는 기법이에요.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에다가 어떻게 할당을 하느냐, 그 기법 중에서 스와핑이 있고 그리고 오버레이가 있는 겁니다. 차이점을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스와핑 말씀을 드릴게요. 스와핑은 교체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의 프로그램 전체를 주기억장치에 할당하여 사용하다, 필요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과 교체하는 기법이다. 보조기억장치에 3개의 프로그램이 저장이 되어 있네요. 그럼 프로그램 1을 주기억장치에다가 적재를 하는 거예요. 주기억장치는 크게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영역과 이런 프로그램을 적재하는 사용자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영역에다가 이렇게 적재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을 하다가 다른 프로그램 필요하다라면 또 교체하면 되겠죠. 3 필요하면 또 교체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전체를 교체하는 기법이 스와핑이 되는 거고요. 오버레이는요, 프로그램이 커서 주기억장치에 수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몇 개의 영역으로 분할을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조각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조각을 내서 하나씩, 조각 하나씩 적재시키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보조기억장치에 수용하고 처리 흐름에 따라 필요한 영역을 주기억장치에 수용하는 방식이다. 조각 1이 필요하다면 가지고 와서 적재하고 실행, 조각 2가 필요하다면 교체해서 적재하고 실행, 이런 방식을 오버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파이프라이닝, 파이프라인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 개의 명령어를 동시에 병렬 처리하는 장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한 명령어의 수행이 끝나기 전에 다른 명령어의 수행을 시작하는 연산 방법이다. 고성능 컴퓨터에서만 사용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컴퓨터에서 수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개념 설명을 드릴게요. 파이프가 4개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파이프가 있으면 병렬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CPU는 한 번에 명령어 하나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명령어 처리를 하나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것은 병렬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처리를 할 때 이렇게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내용 정리 한번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주기억장치가 있고요. 메인 메모리 그리고 CPU가 있습니다. CPU는 주기억장치에 상주되어 있는 명령어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기억장치에 여러 명령어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 주소라는 개념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A라는 주소, B라는 주소, C라는 주소, D라는 주소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에 동호수가 있듯이 주기억장치에 주소라는 개념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명령어를 가져와서 처리한다는 얘기죠. 처리를 하는데 명령어를 처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명령어를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oad A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load A라는 명령어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처리가 되냐면은 일단 로드라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CPU가. 그래서 명령어를 인출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명령을 해독합니다. 로드라는 이 명령이 무슨 뜻인지 해독을 해야겠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로드라는 것은 읽어드려라 라는 뜻이구나. 주기억장치에 있는 A 번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려라. 그런 뜻이구나 라고 해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오퍼랜드는 주소가 되는 겁니다. 이 A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를 먼저 가지고 오고 해독하고 그 다음 주소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A라는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그런 뜻이구나 라고 인출을 하는 겁니다. 인출을 하고 마지막에는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명령어 하나가 수행이 되는데 명령어는 CPU가 한 번에 하나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만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병렬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명령을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각 명령어마다 4단계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클럭 하나가 발생을 했을 때 클럭이라는 것은 CPU가 하나의 작업을 수행을 할 때 그 신호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클럭 하나가 발생을 하면은 하나의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클럭에서는 10개 중에서 첫 번째 명령에 인출 작업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클럭에서는 첫 번째 명령의 인출이 끝났기 때문에 해독 작업을 하는데 해독 작업하면서 두 번째 명령에 인출을 또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병렬 처리가 되었죠. 세 번째 클럭 발생을 했을 때 첫 번째 명령에 오퍼랜드를 인출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에 해독을 할 수가 있겠죠. 해독하고 세 번째 명령에 또 인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병렬로 처리하는 개념이 파이프라이닝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교차 상태의 발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쭉 보시면은 선점 이게 틀렸죠. 양보를 하게 되면 교차 상태가 발생하지 않죠.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차 상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3번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내에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거. 무한정 기다린다. 데드락 교차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설명 좀 드릴게요. 세마포어라는 것은 병렬 처리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각 프로세스에 제어 신호를 전달해서 순서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으면은 그 순서를 정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 신호, 그게 세마포어가 되는 거예요. 가비지 컬렉션은 쓰레기를 수집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기억 장치 내에도 데이터나 명령어들이 분산돼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단편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단편화된 빈 공간을 결합을 해서 하나의 큰 가용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코어 루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라는 것은 상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루틴은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메인 루틴, 메인 프로그램이 되고요. 이게 서브, 부 프로그램, 부 루틴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메인과 서브로 나뉘어져 있어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하나의 파일에 다 담지는 않습니다. 모듈화 한다고 그렇게 부르는데 쪼개서 나누어서 호출해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산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럼 계산기 기능 중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식으로 해서 서브 루틴을 여러 개 만듭니다. 만들어서 계산기가 실행이 될 때 덧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호출해서 가지고 오는 개념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처리가 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덧셈 기능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코드를 계속 작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작성하기보다도 하나 만들어 두고 그냥 가지고 와서 호출해서 쓴다라면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프로그래밍이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메인이 있고 서브가 있지만은 메인과 서브가 이제 구분되지 않는 그런 관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틴과 서브 루틴, 그러니까 메인 루틴과 서브 루틴은 서로 비대칭적인 관계이지만 코어 루틴들은 완전히 대칭적인 서로 호출하는 그런 관계다. 그러니까 서브에서 메인을 호출할 수 있고 메인에서 서브를 호출할 수 있는 서로 동등한 그런 관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4번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내에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교차 상태에 대한 설명이 되고 임계 영역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의 프로세스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된 영역이다. 자원이 있으면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 프로세스가 서로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보호를 해서 하나의 프로세스만 이용하고 그 다음 프로세스가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임계 영역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기억장치 관리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자원들 중에서 프로세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기억장치 관리 전략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입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 기억장치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언제 주기억장치로 적재를 할 것이냐. 주기억장치가 있고 보조 기억장치가 있으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적재를 해줘야겠죠. 언제 적재를 할 거냐. 두 가지가 있는데 요구 반입이 있고요. 요구할 때 적재를 하는 거고요. 예상 반입은 필요할 것이다. 미리 예상을 해서 적재하는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배치 전략은요. 주기억장치에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지, 여기에 위치시킬 것인지, 여기에 위치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최초 적합, 최적 적합, 최악 적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아래쪽 그림 한번 보십시오. 영역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주기장치가 되는 겁니다. 영역의 크기가 다 다르죠. 9K 바이트가 됩니다. 바이트. 9K가 되고 15K, 10K, 30K 이렇게 영역이 나뉘어져 있고요. 할당할 프로그램은 10K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기준에 의해서 할당을 할 때 보도록 하죠. 최초 적합은 첫 번째 그냥 배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10K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면 그냥 저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15K에다가 할당을 하면 되겠죠. 최적 적합은요. 단편화가 가장 작게 남기는 분할 영역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10K가 딱 맞게 들어가거나 남더라도 조금만 남는 영역 10K짜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베스트 핏이 되는 겁니다. 최악 적합은 단편화를 가장 많이 남기는 분할 영역에다가 배치시키는 거예요. 보시면은 30K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겠네요. 단편화라는 것은 기억장치의 빈 공간 또는 자료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뉘는 현상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내부 단편화가 있고 외부 단편화가 있습니다. 내부 단편화는 할당 후 남은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10K를 할당하게 되면 남는 것은 5K가 남죠. 여기에 할당하게 되면 0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할당하게 되면 20K가 남는 겁니다. 외부 단편화는 할당하지 못한 공간. 이건 할당을 못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은 외부 단편화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교체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교체를 왜 하냐면은 주기억장치가 있고 보조기억장치가 있으면은 보조기억장치는 용량이 크죠. 이 프로그램을 여기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담고 여기 담고 여기 담고 여기 담고 이렇게 적재를 했어요. 적재를 했는데 새로운 내용을 여기 적재를 하려고 보니까 꽉 찼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내용하고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기억장치의 영역이 이미 사용 중인 상태에서 주기억장치에 배치하려고 할 때 이미 사용되고 있는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을 이 영역하고 교체를 할 거냐, 이 영역하고 교체를 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 이런 방법들이 있고 이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교체 전략을 다른 말로 페이지 대체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페이지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체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교체 알고리즘도 피포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교체시키는 방식이에요. 가장 먼저 들어온 페이지를 먼저 교체시키는 방법이다. 주기억장치 내에 가장 오래 있었던 페이지를 교체를 한다. 페이지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프로그램을 쪼갠 단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페이지 5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나눴어요. 나누어서 주기억장치에다가 적재를 하고 그 다음 CPU가 처리가 되겠죠. 어떻게 페이지가 교체가 되는지 피포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피포만 이해를 하시면은 나머지는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암기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내용을 주기억장치로 가지고 와야만 CPU가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페이지 프레임 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 공간이 4개밖에 없어요. 담아야 될 내용들은 수없이 많은데 페이지가 많은데 주기억장치의 공간이 적기 때문에 교체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CPU가 요청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1번 그리고 2번 3번 4번 그리고 1번 2번 5번 페이지 순서대로 CPU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CPU는 일단 주기억장치로 갑니다. 가니까 내가 원하는 페이지가 없죠. 그러면 보조기억장치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럼 페이지 1 첫 번째 페이지 1 찾으니까 없죠. 그러면은 페이지 부재,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했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옵니다. 자, 1번 페이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CPU가 참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페이지를 요구하려고 가니까 또 2번 페이지가 없죠. 그럼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2번 페이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3번 페이지를 원해서 접근을 해보니까 또 없죠. 페이지 폴트 발생을 하고 3번 페이지 가지고 옵니다. 4번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죠. 페이지 폴트 발생을 하고 4번 페이지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1번 페이지 1번 페이지가 주객장치에 있네요. 처리가 되었고요. 2번 페이지도 있네요.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5번 페이지를 요청을 하려고 가니까 5번 페이지가 없죠. 없고 주객장치가 꽉 찬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교체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체를 하는데 어느 공간에 있는 페이지하고 교체를 해야 될지 정해줘야겠죠. P4는 가장 먼저 들어온 페이지를 먼저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뭐죠? 1번이죠. 1번을 빼버리고 5번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재를 시키는 겁니다. 마지막에도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했죠. 총 페이지 폴트의 횟수는 5번이 발생을 했고 이런 식으로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머지 알고리즘 말씀을 드릴게요. L로 시작하는 알고리즘, M으로 시작하는 알고리즘. 여기서 L과 M의 의미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은 쉽게 문제풀이가 될 겁니다. L은 리스트 가장 적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M은 가장 많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RU는 최근에 가장 적게 사용한 페이지를 교체를 해라. 최근에 가장 적게 사용을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적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 참조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이 되는 거예요. 각 페이지마다 개수기를 두는 겁니다. 카운터를 두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프레임이 있다라면은 각각에다가 개수기를 두는 겁니다. 둬서 얼마만큼 이 페이지가 이용이 되었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해서 가장 오래전에 사용한 페이지가 발견이 되면은 교체를 하는 겁니다. LFU는 가장 적은데 빈도, 여기서는 사용 횟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 횟수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이 되고요. MRU, M은 가장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한 페이지를 교체하는 거예요. 사용 횟수가 가장 많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MFU, MRU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NUR,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방법이 되고 근래에 쓰이지 않은 페이지들은 가까운 미래에도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OPT는 최적 교체를 의미를 하는데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페이지를 예측해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이론적으로만 있는 겁니다. 5번 가상기억장치 관리 기법인 페이지 대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상기억장치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P4 가장 처음에 기록된 페이지를 교체한다. 맞죠? LRU 이것은 최근 쓰이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가장 적게 사용한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쓰이지 않은 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최근에 쓰이지 않다는 얘기는 NUR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LFU는 사용 횟수가 되겠죠. F 사용 횟수가 가장 적은 MRU 사용 빈도가 가장 많은 6번 페이지 대체 알고리즘에서 개수기를 두어 개수기란 얘기가 나오면은 뭐죠? LRU가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